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여의도 랜선 임장 시작하겠습니다. 차후에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따릉이 타고 임장해 보시죠. 자,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여의도 전경으로 이 63빌딩과 IFC 사이의 지역들도 차후 솟아오르겠습니다. 좌측부터 이제 시범, 은하 삼익, 화장대 한양, 그리고 목화산부 수정, 서울 공자까지 이어지고요. 배후에 상업지역의 저층 건물들도 상가 재건축을 통해 여기 브라이언트처럼 되려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가면 이제 구경만 하고 오니까 임장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의도는 토지의 거래 허가 구역의 재건축이다 보니 저는 이제 서울 이선지 실수요자 몬테크 쪽으로 접근했고요. 임장은 여의 나루역에서 이제 시작해서 재건축부터 보고 시간이 되면은 이후 이제 상가 재건축과 오피스텔들도 좀 보고 여의도역에서 끝내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서울의 대순환 재건축 속도전 시대에서 제일 선택은 신속통합 기획이죠. 오 시장님 재임 기간에는 뭐 필수입니다. 자, 여의도 시범은 서울시의 한강변 기부 체납 요구로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결국 수용하며 여의도에서 재건축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도 1등인데 소형 평형도 있다 보니 여의도 입성 실수요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찾는 단지이기도 하죠. 자, 속도 2등은 한양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요구한 역세권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었습니다. 자, 여의도 대표 단지라면 이제 시범 3부 두 단지를 꼽아왔는데요. 3부는 이제 목화 통합 재건축이 무산되며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교도 장미 화랑가의 통합 재건축 제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과거 여의도 재건축 속도라면 시범과 광장이었는데 광장은 1, 2동과의 통합 재건축 소송으로 꽤 지연되었습니다. 재건축 통합과 개별.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부지 확보를 위해 각 블록으로 통합 재건축을 요구했었죠. 그러나 소유자분들의 생각은 달랐고 결국 각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요구를 거절하면 박 전 시장처럼 고의적인 사업 지원이 될 거라 우려하는 의견도 있긴 했었는데 최근 인허가 상황들을 보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 두 단지 통합 재건축을 권장했으나 이제 목화에서는 한강 조망을 사수하고자 반대했었고 결국 두 단지 각자 추진합니다. 대교도 이제 서울시에서 화장대 통합 재건축 권장했었죠. 하나 이제 대교에서 사업성 저하를 사유로 반대를 했고 결국 이제 단독으로 신속통합 계획 추진하려 합니다. 자, 여의도의 막내라 불려온 은하삼익은 평형도 지분도 같기에 차후 이제 통합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자, 광장 기나긴 소송을 통해서 결국 이제 3에서 11동 이 방향대로 각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재건축 상업지역. 서울에서 한강변 초고층은 희소성이 높죠. 몇 없어요. 여의도 상업지역은 이제 단지 사업성도 우수한데 또 초고층도 가능하다 보니 그간 이제 호가도 꽤 높았고 매물도 귀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시범이 3종에서 준주거로 한양도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이제 3종에 있던 단지들도 종상향 이제 초고층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매가도 낮은데 이제 초고층도 가능한 3종 지역 단지들 가치가 좀 더 높아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수정은 차후 이제 옆에 있는 과거 사진인데 브라이튼이 이만큼씩 올라왔죠. 브라이튼처럼 될 테고 공작도 뭐 언젠가 이제 IFC 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초고층으로 고층으로 이렇게 될 거를 되리라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여의도는 이제 특이하게 이 몇몇 동만 이제 상업적인 단지들이 있죠. 이게 3부도 그렇고요. 여기 2, 3, 5동만 상업지역이고 잔여동들은 3종 일반. 진주도 그렇습니다. AD동은 이제 상업지역인데 BC동은 3종 일반.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후 감정평가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단지 내 상가, 별도 필지. 이 뭔 얘기인가요? 자, 여의도 단지 내 상가는 이제 서울의 여타 단지와는 달리 이제 별도 필지. 그러니까 따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들 등쳐먹기가 힘들어지죠.
네, 또한 상가 쪼개기 세력도 오지 않아서 좋은데 이 어쩌다 이제 신속통합 계획으로 함께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요. 공작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지 내 상가, 독자적 아파트와 별도로 이 두 단지가 합심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상가 재건축을 하려 했었는데 결국 흐지부지해졌다죠. 이 필지가 작다 보니 좀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별도로 이제 독자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신속 통합 계획으로 이제 함께 재건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측에서는 함께 재건축하자 하고요. 또 시행사에서 찾아와서 독자적으로 상가 재건축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합니다. 자, 한강 조망. 자, 여의도의 한강 조망은 이제 북측으로 나오죠. 남측은 색강 및 여의도 영등포 도심 조망이라 역시 북측 한강 조망이 확실히 더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조망이 참 멋지죠. 목화에서 통합 재건축을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신축 기축 참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이제 신축 주상복합이 입주하는데요. 네, 여의도 브라이튼입니다. 근데 여의도 참 좋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텐데 이 분양가가 이 반포 시세랑 비슷하다면은 반포 가야죠. 그럼에도 이제 임대후 분양이다 보니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의도 자이 롯데캐슬 아이비도 있었고요. 자, 상업지역의 상가 재건축. 자, 2022년 초에 유동성이 남아있을 때 테마주처럼 잠깐 반짝였던 상품들인데요. 자, 여의도 상업지역 이런 단지들이 있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만 넘어가고 이제 차후에 여의도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유동성도 과거처럼 다시 돌아온다면은 그때 보더라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굳이 하시겠다면은 각 건물별로 시행사 활동 상황 및 사업 가능성 여부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가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성공하기 더 어렵서 그렇고요. 이 준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이제 여의도보다는 개포동 상업지역에 가시면은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투자금은 턱없이 부족한데 여의도에 뭐 하나 하고 싶은 분들께서 유동성이 넘쳐나면 오피스텔도 갭 투자하던 시절에 찾곤 하셨던 그죠? 근데 잠실역처럼 이제 업무용이 많다 보니 즉 갭 투자 대상이 썩 많지 않아 흥행하진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있다고 알고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뉴 파크센터 여의도 자이에도 여기 한동 있죠. 63빌딩 인근에 오피스텔 4총사 브라이튼 입주하고요. 여기도 입주했죠. 여전히 미분양일 테고 이렇게 하여튼 여의도의 부지들은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여의도에도 오피스텔들이 있죠. 자, 서여의도 고도 제한 강력한 호재를 품고 있는 여의도. 자, 동여의도 같은 경우는 고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면 이제 서여의도는 이 국회 때문에 개발이 고도 제한 문제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여의도가 황무지라며 그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허나 이제 서여의도가 개발되려면 이제 국회에 완전한 세존 이전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뭐 배팅 또는 정보 싸움의 영역으로 보이고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랜선 임장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차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